BTM 불교TV 개국 25주년 특집 선원 스님들을 만나다 2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그리고 헤어진다고 해서도 서럽지 않은. 어제 이어서 오늘 모신 스님들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미진의 올림파티에서 준비한 특집 선원 스님들을 만나다 2부. 스튜디오엔 고산 스님, 도유 스님, 해종 스님 그리고 송산 스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드리기 좀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네,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그게 절집의 말이 있다는데 그런 말 정말 들어보셨는지요?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신지. 송산 스님? 네. 저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네. 그러면은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나갈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도 가능하고요. 뭐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요. 보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송산 스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송산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게 된 건데 네네. 두 번 나와 보시니 어떠세요? 여전히 떨립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다른 세 분께서는 지금 긴장이 다 풀리신 것 같은데. 저만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을 하셨다니 저도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나면 좋고 헤어진다고 해서 서럽지 않은 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도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반가운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고산 스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도반 만나면 늘 반갑고 즐겁고 네. 우리 처음 만날 때 네. 그 느낌이 늘 있으니까 늘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어제 특집에 이어서 고산 스님, 도유 스님, 해종 스님을 모셔온 게 송산 스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송산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 분과 또 친하게 되신 건지? 사실은 저희 이제 다 선배 스님들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요인은 저기 앉아 계시는 저희 사장님 고산 스님 때문에 네. 덕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선배 스님들 공부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사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출가 수행하면은 이제 선원을 정진하는 게 먼저다라고 이렇게 네. 귀에 못이 박혀 얘기를 해주셔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여건이 저는 안 돼서 이제 지금 소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께서 모이시면서 이제 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에 넣어주시면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거의 한 10년지기 뭐 이런 도반이 되시는지요? 아니 저는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한 스님들 배운 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 세 분의 관계가 좀 더 오래됐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세 분 오래되시고 저는 이제 후배니까요. 네. 사실 어제는 젊은 스님들이 불교계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선원 생활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유 스님, 해종 스님, 고산 스님. 스님들의 법명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한 분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유 스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 길도자의 한자로는 길도자의 실휴자라 그래서 네. 그 휴자가 사람인변에 나온 목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 받을 때 저희가 진흙탕물이 처음에 일렁거리면은 그 진흙물이 떠 있는데 기다리고 하면은 그 진흙물이 가라앉고 그 맑은 물이 떠오른다라고 해서 네. 그때 제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침착하게 조심하게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나아가라고 그때 하면서 실유자를 주셨는데 그 의미와 다르게 좀 너무 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네. 아, 네. 도휴 스님의 법명 이야기 들었고요. 해종 스님은 어떤 뜻이 있는지요? 예, 제 법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을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네. 이 절집 생활이 좀 이게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 법명은 뭐 해자는 뭐 지혜 해자에 마루 종자를 쓰는데요. 네.
의미 자체가 너무 높아서 제가 과연 이 이름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간혹 이제 저를 놀릴 때 스님들이 이제 해종행위를 하지 말라고 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가끔은 듣고 네.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을 하실까요? 고산 스님은요? 예. 그 은사 스님이 저희 상자 스님들 이제 법명지 때 이제 매산자 돌림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네.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법명을 주실 때는 그 산이란 게 수행자의 모습하고 가장 닮은 게 본인 생각에 산이라 해서 매산자를 주고, 그다음에 저는 그때 20살 뭐 이렇게 출가했으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너무 들뜨지 말라고 이제 고자는 옛 고자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산처럼 묵묵히 수행 정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법명을 주셨습니다. 좋은 뜻을 다 가지고 계신데 아까 고산 스님께서 20살에 출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출가 과정에서 이 법명을 받으셨을 텐데 출가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제 10대 때 누구나 이렇게 좀 마음적으로 반항을 하잖아요. 마음 반항을 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 중에 좀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좀 있었어요. 자율에 네. 대한 열망.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대자유라는 이제 그 선사스님들 본문에 이제 이 공부를 하면 대자유를 얻는다는 그 말이 우연찮게 이렇게 네. 듣게 되면서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자유에 대한 관심이 이제 출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한 관심이 출가로 이어졌다. 출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후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잘했다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출가했을 때 마음. 행자 생활 때는 괜히 했다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네. 내려갈까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또 넘어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계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해종 스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출가를 하시게 된 건지요? 예,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그 불교적인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절하고 특히 이제 불교하고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요. 과연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지금까지 열심히 했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열심히 한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나에 대한 뭐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생각 또 이런 불교 공부에 대한 생각을 제가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나는 그 출가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살아왔는데 막상 출가를 또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절하고 가깝게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제가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다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됐고요. 예, 참 즐겁게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가를 하셨을 때 처음에 부모님들 혹시 뭐 가족들이 만류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28살에 출가를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출가를 하려고 생각했던 거는 17살에 한번 출가를 하려고 결심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집에서 저희 이제 모친이시죠. 모친이 저를 이제 못 가게 막 잡으셨어요, 많이. 그래서 그때 그냥 그래 한번 밖에서 더 살아보자 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밖에서 더 살다가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나름의 사유를 하면서 다시 출가를 하게 됐을 때 이제 행자를 할 때 참 즐겁더라고요. 예, 일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게 저는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네. 정말 이제 행자라고 하면 정말로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움직이는 거를 이제 불가에서는 좀 말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많이 시켜요. 근데 그 상태가 정말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행자 생활이 좋았다. 다들 이제 행자 생활 어려운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행자 생활이 좋았다라고 하니까 그 에피소드도 조금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요 스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출가를 하시게 된 거죠? 저는 두 스님하고 틀리게 그렇게 막 발심이 돼가지고 출가한 게 아니고요. 그 우연치 않게 그 스님하고 인연이 닿았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안 남을 때인데 출가하라는 그 소리를 듣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의 권유로 바로 하신 건가요? 그러게 물론 그 전에 이제 저희 노보살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절에서 생활하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 인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절집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절에만 가면은 그냥 스님이 되는 줄 알고 그냥 가방 하나 메고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이상과 현실은 항상 다르잖아요. 네. 그 현실을 부딪히면서 생활해 나갔던 것 같아요. 행자 생활 분명히 다들 말씀하실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행자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거나 또는 가장 재밌었던 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아까 혜종 스님께서 행자 생활 즐겁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으셨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죠. 저는 이제 여기 옆에 계신 스님들은 송광사라는 큰 절에서 이제 행자를 했어요. 이제 그런 데는 행자도 많고 막 규율도 엄하고 막 그런 편인데 저는 이제 저희 사찰이 이제 봉화에 있는 사찰인데 거기서 저희 은사 스님을 모시고 저 혼자 이제 행자를 했는데요. 일은 제 생각에 아마 저희 절이 더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은사 스님이 일을 엄청 많이 시키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바깥에 살 때는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걱정도 해야 되고 내가 생각을 해서 주도를 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나이 때. 근데 그거를 정리하고 생각이 끊어진 상태로 그냥 아침에 이제 3시에 도량석을 치려면 행자님들은 뭐 2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3시에 도량석이라는 목탁을 쳐서 이제 사중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뭐 그게 끝나면 새벽 예불 하고 뭐 계속 움직여서 아침 공양 준비하고 뭐 계속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안에서 그냥 묵묵히 내가 일을 계속 한다는 게 오히려 되게 좋았다. 그리고 행복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몸이 피곤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다 괜찮으셨나요? 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세계에서 저도 출신이 서울인데 처음에 이제 그런데 가니까 뭐 밭일도 해야 되고 뭐 진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밭일도 하시군요. 제가 출가할 당시만 해도 화장실도 막 부스식. 뭐 그런 화장실도 많아서 겨울이 되면 막 이렇게 똥이 얼어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이제 그것도 제가 막 다 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참 그리고 저는 이제 행자를 좀 날짜상으로 하나 해서 뭐 1년을 했어요. 제가 한 이틀인가 3일을 늦게 가는 바람에 1년을 했는데도 저는 그때가 참 제일 좋았던 시절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 젊고 건강하니까 또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도 싶고요. 네, 그렇다면 고산 스님께서는 행자 생활 어떠셨는지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제 의지 없이 저희는 이제 송광사 큰 절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스님들이 그때 대중도 한 200분 정도 그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주로 그때는 행자들이 후원이라 해서 이제 공양간 그 설거지라든지 바로 공양 준비 또 송광사는 특히 또 3번의 바로 공양을 30세 때 바로 공양을 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진짜 눈꽃 뗄 수 없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힘들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힘들다는 생각할 때는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오늘 너무 힘들었다 하고 고단에서 떨어지고 다시 또 일과가 반복되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또 하려면은 또 하기 싫더라고요. 네, 할 정도로.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다시 군대 갈래 이러면 예. 좀 못하겠다고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의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이제 바쁜 일상을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행자 생활 때 재밌었던 일 있을까 좀 궁금한데 도유수님은 그런 일 없으셨나요? 저희가 행자 생활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저희들은 이제 온갖 후원의 일들을 다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 남은 음식물이나 과일 같은 거나 그런 게 생기면은 그때에 배우고 익혔던 걸로는 시주의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네. 예, 항상 그러게 배우고 그걸 아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좋은 창고 냉장고 한 켠에 키위가 네. 그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걸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그때 행자생활 같이 한 스님들이 저희가 한 8명 정도 했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먹어서 치우자. 네, 버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에 자기 전에 그걸 과일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깎아서 먹는데 이게 2개 이상은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다 그렇게 먹었는데 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다 화장실을 뛰어가는 모습이 네. 네. 근데 그게 그 당시 때에 지금에 와서도 그러지만은 그 지금에 와서 그 모습을 보더라도 그때의 그게 그 참 그냥 좋고 아련했던 추억인 것 같아요. 네. 키위를 네 저도 사실 키위 장활동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어느 정도 양을 드셨는지. 저희가 그게 상당한 양을 하여튼 먹었음. 네. 네. 이렇게 행자 생활 때 재밌었던 일 또 힘드셨던 일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또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스님의 추천곡인데요. 김광석의 거리에서 듣겠습니다. 네, 울림파티 특집 선원 스님들을 만나다 어제 이어서 2번째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도반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 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수행 정진 중인 선원 스님 3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산 스님, 도유 스님, 해종 스님 그리고 3분을 초대해 주시게 한 송산 스님까지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선원 생활을 하시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계절이 더 힘든지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도유 스님은? 예, 여름은 더워서 힘들고요. 네. 겨울은 추워서 힘들고 또 눈 치워야 돼서 힘들고요. 네. 뭐 어느 것 하나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계절에 따라서 네. 자복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네. 그러면은 선원 생활이라는 게 보통 수행 정진만을 뜻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또 혹시 또 다양한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해종 스님께서? 이제 뭐 울력 같은 거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또 저희가 또 선원 이제 절 안에 생활에 있어서는 네. 뭐 삭발을 하고 목욕하는 뭐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 날 딱 예,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삭발을 하고 목욕하는 날은 스님들 뭐 같이 이렇게 가서 산에 가서 좋은 데 가서요. 예, 뭐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울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울력을 하는데요. 우선은 뭐 도량의 청소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주가 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제 여름에는 이제 농사일, 네. 예, 농사일에 조금씩 스님들이 가서 도와도 드리고 또 그런 거를 더 많이 하는 사찰도 있고 적게 네. 하는 선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농사일이라고 하면은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농사를 좀 다들 하시는 건가요? 뭐 100% 자급자족이라고 하기는 아니겠지만,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이제 사찰에서 웬만한 사찰이 다 텃밭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저희가 뭐 바로 뜯어 먹을 수 있는 뭐 상추라든가 쌈 네. 같은 거 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하는 게 감자하고 뭐 이제 배추, 김장 배추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네요. 뭐 텃밭을 가꾸거나 뭐 쉽게 말하면 뭐 농사꾼 정도 생각을 하셔도 네. 그냥 온갖 잡일은 다 합니다. 네. 잡일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런 것 치고는 뭐 네 분의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별로 피부가 원래 좋으신가요? 선천적으로? 아니 그냥 어두컴컴한 방에 매일 앉아 있으니까요. 네. 아니 어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제 산을 뛰어다닌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산에 그렇게 울창하더라고요. 네. 햇빛이 안 들어가요. 네. 아니, 여기 피부가 원래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네, 피부가 좋으신 비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방에 있어서 좋으시다고. 네, 사실 도심에는 그렇게 밖에 나가서 뭐 일을 하거나 밭일을 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심에는 눈이 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산사에 있다 보면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다 제 스스로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런 좀 고생했던 일들 없으신가요? 저는 요번에 이제 그 오대산이 눈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겨울 안거를 보낸 데가 해발이 1,300고지가 됩니다. 네. 북대 미릉암이란 곳인데 그 요번에 이제 설 날 이후로 눈이 이제 왔어요. 네. 그곳은 첫날 이게 처음 오랜만에 또 거기 눈이 와가지고 너무 이쁘고 선생님들이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눈이 5일 동안 쉬지 않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눈이 정말 허벅지 이상으로 쌓이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부터 이 눈이 아니라 정말 그 이제 쓰레기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눈을 아주 진짜 4일 동안 오전 오후로 쉬지 않고 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이 쓰레기 같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말을 군대에서는 눈을 뭐 악마의 똥가루라고 부르고 하던데 혹시 절에서 혹시 특별한 뭐 은어 같은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없나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도효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입선과 방선을 반복하다 보면은 또 의외로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하시기도 하겠죠. 선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냥 남자들이 모여 사니까요. 네. 항상 모든 게 좀 의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냥 뭐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거 터졌을 때 가장 좀 의외고, 네, 그렇죠. 그 저녁 늦은 시간에 새벽에 응급실에 가야 되니까요. 네. 저희들이 90일 동안 그러게 있으면 뭐 건강 문제라든지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항상 생기니까요. 네. 그리고 또 밤늦게 저희들이 모여서 뭘 하질 않는데 다 자야지. 그 시간이 금 같은 시간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쉬어야지 새벽에 일어나기가 편.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게 또 가끔씩 늦게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누가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네. 일어나라고. 네. 그러면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거든요. 네. 그 상태로 큰 방문을 조용히 열면은 다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잠이 안 와요. 혼자 그 상황이 부끄럽고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부끄러운 거. 문틈에 발을 찧어도 그렇게 아프지만 누가 봤을까 봐 그렇게 부끄러워하잖아요.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심정이. 네.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원 생활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승복을 잇길 잘했구나.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다시 이 길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분의 공통 질문으로 먼저 고산 스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순간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일상 그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문득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감정이 나면서 내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날 때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경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 생활에 만족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만족감을 느낄 때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예. 네, 그럼 해종 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 뭐 고정된 실체라고 말하기는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뜻하는 바를 생각해서 산다는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는 스님 승려 생활이 힘들다. 그리고 더 예전 분들은 뭐 출가를 하면 뭐 집안이 망하니 뭐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생활이 은근히 즐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갈 데가 없어서 집이 없어도 그리고 뭐 정확하게 거주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자체가 참 낭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길도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주관을 확실히만 가질 수 있으면 예, 참 좋은 모습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유 스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현재에 대한 만족이 너무 크니까요. 네. 네, 그게 설사 과거로 돌아가서 한다 그래도 다시 이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온전히 나에게만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무엇도 저희가 도반이라고 이렇게 다 있지만은 같은 목표로 가고 있지만 서로의 삶들은 서로의 삶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오로지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자신의 길만 가고 네. 그게 목표점이 같은 거에서 같이 갈 뿐이지. 네. 그래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 그래서 아주 좋은 길 같아서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이기심이라고 예,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송산 스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직 이 길을 가고 계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지금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거 아직도 후회하시지는 않으시죠? 네,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가요? 사실은 스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공감이 되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분들 이렇게 지금 스님들도 뵙고 저희 회주 스님, 은사 스님, 뭐 정혜사 불자님들 이런 이렇게 방송국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후회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네. 아마 이거에 굉장히 제가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혜사 불자님들도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혜사 불자님들께서 많은 사연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영도님께서 송산 스님이 계신 정혜사 어느 지역에 있는 거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백석동에 위치한 사찰이고요. 제가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못 하겠고 네. 거기에 이제 길가 쪽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한 번씩 다 보여줄 수 있는 사찰입니다. 네. 그리고 정해 선언에 지금 고산 스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산 스님의 팬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인기가 많으세요. 이상희님께서 고산 스님 방송으로 뵈니 반갑네요. 멋지십니다. 웃는 모습 소년 같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비웃으신가요? 두 분께서 도반으로서 뿌듯해가지고. 그리고 이현주님께서 고산 스님 너무 맑아 보이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렇게 딱딱하게 평상시에 얘기하시죠. 그래요? 네, 굉장히 딱딱하게. 굉장히 딱딱한데 칭찬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정말 정해선언의 불자님들이 굉장히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질적인 고산스님 주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파워가 세신가요? 그럼요. 아니요. 사장님이 이렇게 다 저를 조종하고 계시니까. 아닙니까? 네, 이렇게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출가 이후의 삶, 행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선언 수행을 하면서 정진에 나가고 계신 젊은 스님들의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산 스님, 도유 스님 그리고 해종 스님 그리고 또 송산 스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울림 파티 말씀 파티 특집으로 선언 스님들을 만나다 2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종 스님께서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면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까요? 예, 송가인의 한마는 대동강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가인의 한마는 대동강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울림 파티 말씀 파티 여전히 젊은 스님으로 불리면서 선언 생활하고 계신 고산 스님, 도유 스님 그리고 해종 스님 또 송산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궁금한 것 참 많은데 사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해진 거주지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이제 선언을 벗어나게 되면 주로 이제 어디 머물게 되는 건가요? 정해놓고 나가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네, 뭔가를 찾아갈 때 불쑥 찾아가는 건 실례잖아요. 네. 네, 거기에 간다라고 대부분 저희들이 이동할 때도 무언가 인연이 있거나 그래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연락하고 거기로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잠깐씩 지내는 거죠. 네. 안 받아주면은 뭐 쫓겨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농담인데. 아, 진짜? 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쫓겨나는 경우 진짜 없으시죠? 그런 경우는. 네. 뭐 그렇긴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큰 실수를 하지 않고서는 쫓겨나는 일은 드물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일산 정회사 같이 이렇게 일이 있을 경우 올라오면은 송산 스님이 잘해주니까요.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우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세 분을 소개해 주시고 또 모셔온 송산 스님을 지내는 것을 보시면 이 세 분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어떤 느낌인지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고산 스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송산 스님과 저는 이제 사형사제 이제 관계고 또 지금 그 소임을 보면서 저희 송산 스님이 이제 저희 정회사 소임을 보면서 또 은사 스님, 해주 스님 또 저희 사형사제들 관계도 더 원만하고 이렇게 원용하게 살림을 잘 살고 있어서 또 관계도 원용해지고 화목해지고 그러면서 좋게 그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서 한편은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종 스님께서는 제 입장에서도 또 스님이 젊으신데 또 특히나 젊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책임을 안 지고 나만 보고 살려고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속이 많이 깊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옆에서 봐도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송산 스님 답으로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 저녁에 뭘 드시고 싶으신지 알아서.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알아서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돈독하십니다. 선언 생활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도심 사찰과 도심 포교가 우선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전통 사찰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스님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도유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솔직히 이게 뭐 도심 사찰에 있는 스님들은 도심 포교가 우선이고요. 전통 사찰에 있는 스님들은 전통 사찰이 우선. 이거는 아무래도 무언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많은 스님들이 기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고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교라는 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확히 포교인지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고 누군가에게 이 가르침이 이익이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스님들이 다 하고 있을 텐데 그 이익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아직 저도 많은 고민인 것 같아요. 포교가 무엇인지. 사실 요즘에 때가 때이니만큼 이제 모든 법회나 사찰 일정 그리고 뭐 행사들 교육까지 다 축소되고 또 취소가 되고 있는데 선언 생활하고 계신 스님들 일정에도 혹시 변화가 있는지요? 해종 스님?
저희 선언은 아직은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산철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변화라고 하면 지금 저희 많은 도반 스님들이 아주 답답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요새 돌아다니질 못하는데요. 네.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거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네. 보셔도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아마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다니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어찌 보면은 오늘 이 라디오 출연하신 것도 좀 그 해방구가 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좋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네. 것 같고요. 네. 또 이건 개개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러면 선언이 아닌 밖에서 만난 도반들과도 남은 시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고산스님?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만나서 네. 이제 뭐 차담도 하고 네. 또 기회가 되면 공양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정진 안거 기간에는 대화를 많이 할 시간이 없거든요. 네. 또 그러면서 그런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산 스님께서는 지금 도심에 있는 사찰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데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좀 걱정이 되고 또 우려가 되는 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뭐 네. 이렇게 사찰의 위생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이럴 때일수록 스님들께서 본인의 본분을 잘 하시면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불자님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네. 다른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불자님들이 좀 불안감이 이게 빨리 없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사실. 불안감 정말 불안감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또 불자들이 변하면서 스님들의 법문도 좀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선언 생활을 하고 계신 스님들께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가슴에 평소에 새겨두고 계신지 저희 BTN 청취자들께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산 스님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 그 유언 중에 네.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네. 있는데 그 말이 참 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타 종교나 그런 거 봤을 때는 네. 자기만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그 법을 믿고 그것을 또 부처님 그 말씀이라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사유하고 생각해보고 수행을 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불자로서 또 출가한 스님으로서 가장 그 세계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종 스님은요? 예, 저는 요새 사회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로 인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국가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오히려 국가주의는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코로나 뭐 19 이것 때문에 다들 서로 막 이렇게 불신도 생겨나고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서로 힘이 돼줄 수 있는 네. 관계가 될 수 있다면 네. 뭐 이 지구의 환경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서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쪽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유 스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길이 저는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마찬가지고 모든 불자님들이나 우리가 꼭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사유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네. 예, 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산 스님도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저희 BTN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앞에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저도 일치하고요. 네. 다른 거는 없고 이제 저는 어찌됐건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오늘도 그래서 특집 방송 이렇게 나온 네.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네. 불자님들께서 서로 이렇게 의지처를 삼아서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선원 스님들의 생각과도 생활을 좀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울림 파티 특집 선원 스님들을 만나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2회에 걸쳐서 만나봤는데 사실 방송을 거부하시던 스님들을 어렵게 모신 자리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와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요, 도희 스님? 네, 전혀 새로운 곳에 와서 색다른 걸 느끼고 네. 네,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낯설고 긴장도 되지만 네. 아주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네. 즐거운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괜히 나왔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자주 뵐 수 있을지요? 아니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은데 아주 힘든 결정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스님들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 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니지 않을까. 네. 예, 저와 마찬가지고 고산 스님도 그러고 혜준 네. 스님이 이런 데 나와서 갑자기 얼굴을 비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정말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단호하게 앞으로는 방송에 절대 안 나오실 건가요? 예. 특별히 제가 뭐 어디 위치나 지위에 뭐 뜻하는 바가 없어서요. 네. 네, 그냥 조용히 불교 가르침 부처님들 전달하는 역할로 조용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제가 꼭 설득하라고 이제 PD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꼭 만나 뵙도록 방송에서 꼭 세 분을 만나 뵙도록 저보고 지금 소임을 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네. 아니어도 이 두 스님들은 충분히 가능한. 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고산 스님, 도유 스님, 해종 스님 그리고 송산 스님과 어떤 의미에서는 여행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내딛는 선원 생활이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더 의미 있길 바라겠습니다. 스님 함께 해주신 이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